경기의 참견 첫 주제입니다. 돌아온 염갈량 다이나믹 LG 트윈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올 시즌 새로운 사령탑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염갈량의 LG 트윈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 많은 경기를 치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염경엽 감독의 LG 트윈스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얘기가 시즌 초반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범 경기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도루 개수 자체가 이게 다른 팀과 비교를 했을 때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숫자들이 맞아요. 시범 경기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 흐름이 정규 시즌 들어가서도 이어질까라고 아마 생각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시범 경기니까 많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 정규 시즌 들어와서 도루 개수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예, 어마어마한 지금 수치로 도루 개수를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LG 트윈스라고 봐야겠죠. 예. 김성 기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었어요? 도루 시도 플러스 아하. 다양한 선수 라인업. 그러니까 다양한 선수 라인업. 9대9로 대결하는 게 아니라 벤치 멤버들까지 전원이 붙어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 LG 트윈스의 역동적인 라인업에 아주 감탄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염경엽 감독은 LG 트윈스 감독이 처음이 아닙니다. 넥센 시절에 감독을 했었고 또 SK 와이번스 네. 감독까지 했었는데 그 당시 재임 시절의 기록들이 아주 흥미로운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올 시즌 아직 몇 경기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달라진 기록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록들을 한번 살펴본 이후에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업 개수, 경기당 야수 활용, 경기당 도루 시도, 희생번트 시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과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의외의 것들은 넥센 히어로즈 시절, SK 와이번스 시절 라인업 개수, 경기당 야수 활용, 경기당 번트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감독이었습니다. 다만 일맥상통한 부분은 도루 시도가 굉장히 많았던 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센 시절에도 그 당시에 사실 이 주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던 강정호라든가 박병호 선수도 이런 맞아요. 선수들 다 맞아요. 20 그때 3루 코치 막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작전 그러니까 이게 그 투수의 폼을 굉장히 잘 읽는 그 영역감 감독이 어떻게 보면 그 본인만의 노하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선수들한테 특히 이제 1루 주자들한테 이제 사인을 낼 때 이렇게 안 보는 사인 이런 거라든가 이거 나왔을 때는 100%니까 아웃되더라도 내 책임이니까 나만 믿고 뛰어라라고 사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선수들과 잘 이루어지면서 사실 20-20 클럽이 굉장히 많았었죠. 맞아요, 그 당시에 맞아요. 넥센 예, 선수들이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삼루 코치로서의 삼루 코치로서의 능력을 정말 10분 발휘했던 염경엽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경험들이 감독이 되면서도 그 정수성 코치라든가 맞아요. 삼루 코치들한테 다 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옮기는 팀마다 도루 개수가 정말 타이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개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한 경기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논쟁이 나올 정도인데요. 네. 지금 경기당 도루 시도가 3.25개입니다. 한 경기예요? 한 경기에 3개 넘게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연 1위고요. 리그 평균이 지금 1개가 조금 넘는데 한 경기에서 지금 3개 이상을 뛴다? 144경기로 환산하면 500번 이상을 시도하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한미일 야구 모두 지금 도루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역행자 염경엽 또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염경엽 감독의 이 파격적인 저는 혁명이라고도 보이는데 그 정도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롯데는 1개 미만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G 트윈스의 지금 야구는 누상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도루를 시도해서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로 지금 모든 걸 쟁취하는 게다가 토요일 일요일 경기 모두 끝내기 승부로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루 시도가 일단은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T가 0.6개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아주 몇 배가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김도환 기자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걱정 섞인 시선, 우려의 시선도 분명히 있죠. 아무래도 이제 도루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슬라이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를 하다가 부상을 많이 입는 경우들이 이제 슬라이딩을 할 때, 특히 이제 베이스 주변에서 슬라이딩을 할 때, 상대 수비수들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헤드 퍼스트로 들어갈 때는 선수들이 다 이제 주루장갑을 끼긴 끼지만 결국에는 막 꺾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부상의 예. 우려. 근데 이제 특히 손 같은 경우,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루를 많이 해서 뭔가 상대방을 압박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선수들의 부상의 위험이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렇게도 바라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염경엽 감독이 구사하고 있는 이 많은 도루는 결국에는 적극적인 야구입니다. 맞습니다. 공격적인 야구고요. 한 베이스 더 간다는 거, 상대방을 한 베이스 더 가서 스코어링 포지션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압박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루의 퍼센테이지가 빌 제임스가 얘기했던 70%, 73%가 안 돼도 된다. 우리는 65%만 되더라도 그 10%는 뛸 수 있다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면 그거에 대한 상대방이 볼 배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견제라든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로 10%를 채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LG 트윈스가 홈런이 없죠. 네, 유일하게 지금 홈런이 홈런이 없는 연계입니다. 네, 연계. 맞습니다. 지금 개막을 치른 뭐 가운데 지금 일주일이 지금 넘게 지났는데도 홈런이 없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홈런이 없는 부분을 빠른 발로 지금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연승 많은 승리를 또 따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손익분기점이 70% 이상인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염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제가 봐서는 잠실구장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을 활용한 그런 수치 제시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차단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너무 많이 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경기의 특수성, 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가 도루고 한 베이스 더 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으로 LG 트윈스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현재로서 토요일, 일요일 경기 특히 일요일 날 이제 삼성에 이승현이란 두 명의 이승현 투수가 나왔는데 주자가 1루에 있으니까 이게 뭐 제구력 문제라든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를 압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염갈량의 뛰는 야구가 일단은 저는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상대 팀들이 LG는 뛴다, 무조건 뛴다라는 생각을 갖고 볼 배합을 가져갔을 때 누려지는 효과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영 감독이 좀 계산해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대 팀에서 도루가 많아진다. 그럼 빠른 볼 위주로 이제 그럴 승부를 수밖에 볼 없겠죠. 없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LG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뛰어난 자타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빠른 공을 잡아당겼을 때 사실 주자 1루에 배치가 됐을 때 가장 좋은 안타는 주자 뒤로 때리는 안타라고 특히 이제 우측에 주자가 스타트가 걸린 상태에서 뒤로 나오는 안타가 가장 좋은 안타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좌타자가 많이 라인업에 이제 포진을 시킬 수밖에 없는 라인업이다 보니까 도루를 통해서 상대방이 빠른 공으로 볼 배합을 가져가게 만든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잡아당기는 배팅으로 인해서 1-3루를 만드는. 그렇죠. 결국 1-3루를 만들었다는 거는 선두에 주자가 배치가 돼 있으니까 득점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염경엽 감독이 도루를 많이 하는 그리고 좌타자가 많이 배치가 돼 있는 이 라인업을 뭔가 생각을 했을 때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도루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줬고 또 그 효과도 어느 정도 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앞으로도 그게 유지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알겠습니다. 염갈량의 LG 트윈스 첫 번째 특징 뛰는 야구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보지 못했던 선수들의 활약을 시즌 초반에 하고 있고 또 발굴이 되고 있어요. 네. 굉장히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특히 이제 구원진 같은 경우에는 그 구원에 있는 선수들 전부 필승조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 자체가.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김대우 선수가 빠지면서 한 7, 8명에서 지금 한 대여섯 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백승현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얼굴을 또 내민 또 선수가 있잖아요. 유영찬 선수 같은 경우도. 맞아요. 그리고 좌완 또 함덕주 선수가 돌아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번 이닝에는 LG의 기존에 있던 필승조가 올라올 거야라는 생각을 갖는 상황에서 영경엽 감독이 그냥 있는 선수로 밀어붙이더라고요. 투수 언급도 해주셨지만 야수의 활용폭도 굉장히 넓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타자원도 많고 대주자원도 많고 대수비원도 많다 보니까 이게 구슬이 3마리여도 꿰어야 보여야지만 이 꿰어야 될 구슬이 지금 4말, 5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의 야구가 작전 야구를 충분히 펼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폭넓은 뎁스, 깊은 뎁스가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를 보니까 이천웅 선수 작년에 거의 사실 못 나왔었잖아요. 네. 이천웅 선수, 신민재도, 정주현 선수도 지난 시즌 거의 못 나왔었고 그렇죠. 김기현? 이 선수도 좋던데. 김기현 선수. 김기현 선수 백업 포수. 백업 네. 포수. 그리고 백승현. 신인 박명근 뭐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진짜 변화무쌍합니다. 정말 변화무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워낙 뎁스가 깊었던 LG 트윈스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기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 좋은 기량을 갖고 입단한 선수들도 감독의 믿음에 따라서 뭔가 본인의 어떤 갖고 있는 실력을 표출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근데 좋은 기량을 갖고 있지만 결국 감독이 쓰지 않으면 그 갖고 있는 기량이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수는 그냥 묻히거든요. 그런데 영경혁 감독이 이렇게 폭넓게 엔트리를 쓰는 이유는 결국에는 장기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뎁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선수들을 기용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기용을 더 못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시즌이 지날수록 더욱더 타이트한 경기들이 많아지고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이 선수들을 나중에도 못 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과감하게 시즌 초반에 새로운 얼굴들을 라인업에 좀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지환이 없고 맞아요. 맞아요. 이재원이 없고 지금 특급 마무리 고우석이 없다는 점을 더 주목해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간판 선수 3명이 없는 상황. 그래서 유망주 선수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면서 이런 뎁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LG 트윈스가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고도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을 저희가 세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죠, 김도환 기자? 네, 우선 첫 번째는 4월 2일이죠. 개막전 다음 날이었는데 이날 스키즈를 이겼습니다. 근데 너무 유명한 장면. 예, 유명한 연장 11회 초에 이천웅 선수가 스키즈 번트를 대면서 상대 허를 찔렀는데요. 이 장면은 아마 많은 LG 트윈스 팬뿐만 아니라 많은 야구 팬들의 회자됐던 그런 장면입니다. 더 인상 깊었던 거는 박혜민 타석이었잖아요. 그렇죠. 고용표를 올렸고 박혜민 타석이었는데 이천웅을 냈다는 건 박혜민이 번트 달인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천웅을 해서 번트를 냈다는 건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경혁 감독 머릿속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빼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선수 기용에 있어서는 이 감독의 어떤 그 경기를 이제 치렀을 때 그런 느낌 같은 거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감독들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거의 대부분 뭐 100%는 아니지만 맞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때 경기가 굉장히 잘 풀린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영경혁 감독의 느낌 아닐까? 느낌? 그렇죠. 약간 느낌?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였었냐면은 그 강효정 선수 그렇죠. 4월 6일 날 등판했을 때 신인 선수잖아요. 네. 중간에 분명 흔들릴 시기가 있었죠. 분명 흔들렸고. 근데 박동원 선수가 흔들리는 강효정을 다독이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벤치에서 제지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이정우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낸 네, 뒤에 맞아요. 흔들린 상황에서 박동원 포수가 뭐 이렇게 제스처를 하니까 염 감독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안 나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강효정이라는 이 신인 새내기급의 선수를 믿는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또 한번 믿고 맡겨보자. 그러니까 가끔은 개입도 많이 하되 또 때로는 선수한테 믿고 맡기는 이런 좀 이것도 변화무쌍인데 하여튼 적절한 지금 전술이 구사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약간 좀 논란이 됐던 장면입니다. 이 어제 경기 삼성과의 경기에서 나왔던 장면이 되겠는데 염갈량은 다 계획이 있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2대2고 맞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스틴이거든요. 맞아요. 외국인 타자였고 그 전날 끝내기 한타를 쳤던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주인공이었는데 2루의 견제를 사실상 유도한 거죠. 유도하고 약속에 의해서 문성주가 뛴 건데 결과적으로는 아웃이 됐습니다. 네, 아웃이 됐는데 저는 아까도 이제 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상황은 아웃이 됐지만 이 이후에 결국은 오재일 선수가 맨 끝에 땅볼을 저글링하면서 그 경기가 끝내기로 끝나게 되거든요. 네. 문성주 선수 이 당시는 실패를 했지만 뛴다는 이미지, 한 베이스를 더 간다는 이미지 때문에 삼성이 자멸했던 저는 그런 순간인데 이것도 어쨌든 LG 트윈스가 상대를 압박함으로써 거둔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은 뭐 결과적으로 아웃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충분한 요인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올 시즌 LG 트윈스 염갈량의 LG 트윈스 오늘 주제가 영경혁 감독.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가 이렇게 경기 참교 첫 번째 주제가 네. 거의 본 주제만큼이나 예. 깊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잡아서 저희가 이 LG 트윈스의 염갈량 LG 트윈스의 어떤 그 시즌 초의 얘기를 좀 해봤는데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어떤 게요? 아시잖아요. 우승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10개 팀 모든 감독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독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올해만큼 정말 이 전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해가 없었던 것 그렇죠. 같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구라는 게 전력 차가 비슷할 때는 진짜 흐름이 중요해요. 기세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흐름과 기세는 그 안에 플레이어 하는 선수들 그리고 감독 코칭 스태프만 느끼지 바뀌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느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뭔가 흐름 그리고 이제 기세를 이제 이어나가는 팀이 아마 좋은 성적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만큼 뭐 하나도 지금 최하위에 처져 있지만 경기력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뭔가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계속 좋지 않은 실책들이 나오면서 뭔가 이제 지금 최하위로 처져 있는 상황이라 하나도 그런 부분만 조금 만회가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느낌을 사실 시즌 초반에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10개 팀 모두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할 수도 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전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쨌든 기세 얘기를 해주셨는데 LG 트윈스가 초반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기세가 좋게 출발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마라톤 레이스에 가끔 비하지만 어쨌든 초반부터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잠실 야구장에서 발야구는 이건 뭐 우승의 필수 조건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유지현 해설위원, 우리 유지현 위원이 87승 하셨습니까? 맞아요. 염갈량이 87승 플러스 한국 시리즈 대권에 그래도 일단 첫 번째 주지만 첫 발은 아주 잘 뛰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은 출발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야구의 참견에서 함께 하셨던 우리 연경엽 해설위원이 아닌 이제 연경엽 감독의 LG 트윈스에 대해서 경기의 참견 오늘 첫 시간으로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신 것처럼 좋은 출발을 일단 LG 트윈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을 뗀 2023 시즌 LG 트윈스가 또 어떤 야구를 보여줄지 저희도 기대가 굉장히 크고 응원도 저희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의 참견 첫 번째 순서 먼저 함께 하셨습니다.